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인뉴스 공장 8월 28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뭐라 할까요? 눈치 보기? 슬슬 눈치 보는 장세. 그런 와중에 코스피도 코스피도 반등 부분이 나왔고, 특히 코스닥도 이제 600포인트 다시 근접 부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대형주 쪽에서 자동차 섹터가 반등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면 배경으로 보시면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경주차가 있는데, 최근에 SK텔레콤이 삼성전자하고 213km 레이싱카를 5G로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가 뭘 진행했냐면 원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레이싱을 조종하신 분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고글을 쓰고 VR 고글을 쓰고 핸들을 돌리는 게임 같은 게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긴 합니다만은 그 운전 부분들의 조종 부분을 할 때 실제적으로 밖에서는 레이싱카가 실질적으로 움직였어요. 움직이는 것을 멀리 원격으로 리모트 컨트롤로 차량을 컨트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5G를 통해서 이런 핸들링 기술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올라왔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원격으로 가상현실, 우리 아바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차량을 움직이면 밖에서 원격으로 5G 통신을 통해서 차량의 시속이 200km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핸들링, 그 묘기 같은 거 있죠. 차량 좌회전 급격화된다든가 이런 묘기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이 좀 됐어요. 하나의 검증이랄까, 하나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누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버티느냐, 버틸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각자 역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건데, 이런 시장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상상만 했거나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시장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기술로 여러분 눈앞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정말 빠르게 바뀔 거예요. 정말 빠르게 바뀔 겁니다. 그 하나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실질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연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은 계속적으로 워낙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했는데 하나 좀 안정화 될 만하면 하반기에 이제 대형 IPO가 하나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좀 반등할 만하면 악재가 하나하나씩 터지고, 반등할 만하면 하나하나 악재씩 터지고,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 왔어요. 19% 20% 움직이고 거의 장중 29%대까지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압수수색 부분들이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신라젠 압수수색 부분들 하면서 거의 하한가 같습니다. 그러면 인보사 상장 거래 폐지 결정 부분, 거래소 쪽에서, 그리고 이제 조만간 코스닥 쪽에서 진행을 하고, FTA에서 임상 관련된 부분들의 제재,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FTA에서 물질 자체가 일상 이상 통과했을 때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전제 조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쪽 바이오 쪽에서는 문제가 하나하나씩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별적으로만 종목군들이 반등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각계종토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코스닥도 장비 관련, 소재 관련 이쪽 종목군들이 계속 손하면 잘 돌고 있어요. 정말 잘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다른 내용보다 이거 하나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보면 뭔가가 극한에 들어가면 이게 반대급부가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절을 항상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름이죠. 여름인데 우리가 한 2, 3주 전인가요? 36도, 서울 기준으로 36도, 37도 정도 올라갔을 때 제가 마감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36도, 37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험치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연역법하고 귀납법 부분들에서
귀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뭐 8월 1일, 8월 2일 딱 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명제 부분들 하면 좋겠지만 그 경험 부분들을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하나의 경험치가 되고 노하우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 비슷하게 여름이 가고 있고 이제 겨울이 가고 스무스하게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동에서도 보면 헤드앤숄더형 모양하고 약간 비슷해요. 극점 반대도 마찬가지. 역 헤드앤숄더도 마찬가지고 바로 V자 급락에서 V자 상승 부분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깔끔하니까. 근데 그 진폭도 서서히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꼭지에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까 하는 기대감 부분들 계속 뭡니까? 여러분들 건드려요. 계속 건드려. 왜?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줬거든. 나는 이 정도 실력을 내고 성적이 올라갔고 주가를 상승시켰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키다 보니까 그 미련 부분들이 쉽게 완전히 배신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미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지금 바이오 쪽에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2분기, 1분기 때 미리 다 예고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은 원스텝, 첫 번째 퍼스트 클래스는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상 후선으로 놔둬야지 첫 번째 클래스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좀 들었죠. 그 여파가 계속 인보사, 신라진, HLB, 매주원 물론 종목구멍을 반등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뭔가 좀 잠잠해져야지 뭔가 새롭게 판을 하고 재정비를 할 텐데 여기는 계속 우리가 보면 봄이 되면 희망이 있고 가을 정도는 추세에 있는데 뭐 겨울도 좋습니다만은 이제 낙엽이 점점 지고 있고 내년 봄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 시즌으로 보면 경험치로 알 수 있는 극점 부분들이 찍었을 때 반대급부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건 약간 매크로 쪽에서 채권하고 자금의 이동이 어디 쪽으로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그 언론의 홍수, 소음의 홍수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 초반, 작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쏟아지는 소음의 정보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다. 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타이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프로파간다,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저에게 이제 아시는 분들 질문 부분 경제 망가지는데, 경제 박살난다는데, 제2 IMF가 온다는데 라는 얘기를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방송에서 얘기하던데 신문에서 얘기하던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계치를 볼 때 우리가 사진도 오른쪽 각도로 찍느냐 왼쪽 각도에 찍느냐 보이는 그동안 줌을 하느냐 줌아웃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느낌 부분이 확연하게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왜곡시킬 때 얼마든지 그러한 기법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그렇게 글로벌 경제 자체가 망가진다 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만 보면 된다. 오늘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얘기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원화, 채권 있죠. 채권을 쓸어 담고 있어요, 외국인이. 글로벌 경제가, 제2의 IMF가 온다고 방송에서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데, 모든 신문사에서 그렇게 어느 하나의 통계 지표를 가지고 계속 꼬집어서 실업률이하고 뭐 최저임금 어쩌고 이렇게 공격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의 원화채 보유 잔액이 거의 130조 가까운 사상 최대의 채권 부분들을 살까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 조건하고 뒤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하고는 따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중심 포인트는 뭔가요? 뒤에 있는 게 중심 포인트지 앞에 있는 소음 부분들의 세뇌를 당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개인의 실력에 딸리는 거예요. 모든 현상 부분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 38%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화채 보유 잔액이 166조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공격 자체가 여러분들의 세뇌를 시키는 공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올해 초 작년에는 그런 공격으로 여러분 세뇌를 계속 시키면서 나쁜 점을 부각시켰던 여러분들 소음을 만들게 했던 물론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아니라 지금은 옆으로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되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나마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8%를 매수를 하는 거고 가지고 있는 거고
보유 잔액도, 면허채 보유 잔액도 130조원 가까운 사상 최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심 포인트. 나머지는 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20년 전에는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봤는데, 경제신문도 다 볼 필요 없어요. 다 보지 말아요. 다 볼 필요 가치가 없어요. 정보 가치가 10개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도까지도 주고 싶은 줘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 두 개도 주고 싶지 않아요. 마이너스예요. 보면 볼수록 마이너스 효과 부분들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이 시장 흐름 부분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스크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정보 가치로는 신문이라든지 경제신문도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걸러서 아니면 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중심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왜? 지금 한쪽이 너무 극점으로 찍게 되면 반대급부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채권,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채권의 수요 부분들이 어마어마해요. 사상 최대치 다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원화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최근에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형성 부분들을 하는데, 재작년 삼성전자 극점 부분들 찍어서 최고, 삼성전자 최대 실적 부분 나왔었죠. 끝,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저 그 현상과 비슷해요. 더 이상 채권 쪽에 들어갈까? 그 부분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이 채권 자금이 이제 주식 쪽으로 들어왔을 때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 놓고, 투자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금을 어느 쪽으로 안배 부분들을 조금씩 더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 부분들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드립니다. 왜?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명제 조건으로 그 5G를 통해서 원격으로 카레이싱을 해요. 이런 시장이에요. 이런 산업적인 개편 부분들이 진행돼요. 물론 이게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러한 기술 부분들, 이걸 구현시켰을 때 만들었던, 그 다음 통신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모든 기술들이 차량의 그 카레이싱 원격으로 하나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실생활에 연결됐을 때 기존의 비용 자체가 만약 10이 들었는데 이게 비용이 5든지 1로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 자체가 줄어들고 시간이 절감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어요. 그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측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현대차 자동차 섹터의 반등 부분도 이끌었던 이 부분은, 현대모비스가 이제 국내에 핵심 부분 전진기지 부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임단협 8년 만에 무분기 잠정 합의 부분들 했어요. 현대차 아침에도 투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미래산업 쪽에 투자 부분들 하는데, 그래도 2년 전에 비하면 2년 전, 1년 반, 2년 전에는 제가 방송에서 현대차, 기아차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한 번에 다 날아간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로 조금씩 투자를 하든지 개인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사업분들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세를 늦추면 안 돼요. 우버나 디디티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요타하고 그 다음에 손정식, 소프트뱅크 부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현대차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도 작년보다 낫다고 하지만, 이 패러다임 부분에서 잘못 얼추하면 통두리치 날아갈 수 있어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기회하고 선택 부분들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 자산 자체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아니면 망가질 수 있는, 기존 제조업이 유지를 하려면 뭔가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큰 상승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현대차 그래도 그나마 오늘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의 대형주 쪽에서 상승을 이끈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했다라는 부분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쿠팡 케이스 제가 말씀 자주 드리고 있죠. 이마트라든지, 물론 바로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온라인 시장 점유율 자체가 10% 넘어가면서 다른 유통업체는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쿠팡은 초지일감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변혁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변혁 부분은 단순 유통이냐 아니면 자동차의 원격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는 한참 늦는 거예요. 이걸로 생길 파생될 여러 가지 산업 부분들 어마어마하게 긴장보다는 기대치를 높이셔야 됩니다. 시장이 잘 안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고 힘들고 빨리 움직였으면 좋죠. 근데 주변에서 소음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미일 규제도 마찬가지, 한일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역 전쟁도 있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봄에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새로운 기술, 산업의 변화, 그로 인한 주식 성장주 투자, 성장주 스토리 부분들은 물밑작 부분에서 계속 씨앗을 잘 내리고 큰 성장을 위한 준비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부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 30% 중후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보유자는 130조 가까움.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 시장 폭망했다.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 인상해가지고 우리나라 폭망했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속을 것인가? 언제까지 소음에 휘둘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 초이스에 달려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그 외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새싹, 큰 나무를 이룰 기술, 산업의 개편 부분들은 계속 ING가 되고 있다는 측면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말씀드리면서 8월 28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